조선의 밤은 깊었다. 궁궐의 등불이 하나둘 꺼질 무렵 세종은 여전히 지편전의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거친 종이가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기묘한 글자들이 휘갈겨져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어찌 임금이라 할 수 있겠는가. 세종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글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위대한 꿈은 곧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터였다. 지편전의 신하들은 속삭였다. 저 글자는 우리의 뿌리를 흔들 것입니다, 전하. 그들은 두려워했다. 한자를 버리고 새로운 글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한 변혁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의 질서를 뒤흔들 혁명이었다. 세종은 알고 있었다. 이 길이 자신을 외롭게 만들고 심지어 목숨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백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억울함을 글로 풀어내며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세상을 꿈꿨다. 어느 날 밤 세종의 비밀스러운 작업을 눈치챈 한 신하가 밀서를 썼다. 전하의 새로운 글자는 영모의 씨앗입니다. 그 밀서는 어둠 속에서 궁궐을 떠돌기 시작했다. 세종의 손이 떨렸다. 과연 그는 이 꿈을 지킬 수 있을까? 백성들은 그의 글자를 받아들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역사의 어둠 속으로 묻히고 말 것인가?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지편전의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등불이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손에 든 종이 위에는 아직 어설픈 글자들이 흩어져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유난히 거셌다. 그 소리 속에 백성들의 한숨이 섞여 있는 듯했다. 나는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보이는 초가집들, 그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떠올랐다.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어 눈물만 삼키는 백성들. 그들이 내게 다가와 무릎 꿇고 말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전하, 저희는 한자를 모릅니다. 억울함을 풀 곳이 없습니다.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한자를 내려다보았다. 수천 년을 이어온 글자라지만 백성들에겐 너무나 먼 이야기였다. 글을 배우려면 수년을 공부해야 하고 그마저도 양반이 아니면 기회조차 없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라 했는데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내가 어찌 임금이라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결심했다. 그들에게 그들의 말을 적을 수 있는 글을 주리라. 우리말을 담을 수 있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리라. 다음날 나는 지편전 학자들을 불러 모았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내가 입을 떼자 모두의 눈이 나를 향했다. 짐은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자 한다.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우리말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글자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하 하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전하, 이는 불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한자는 우리의 뿌리입니다. 이를 버리시면 조선이 흔들립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이름은 최만리였다. 지편전의 학자로서 한학의 깊은 자부심을 가진 이였다. 최만리, 그대 말은 틀리지 않다. 한자는 오랜 세월 우리를 지탱해왔다. 하지만 백성들은 어떠한가? 그들이 한자를 배우지 못해 억울함을 글로 쓰지 못하고 법 앞에서 말조차 제대로 꺼내지 못한다면 그 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몇몇 학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서로 눈치를 보았다. 그러자 또 다른 신하 정인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전하의 뜻은 알겠습니다. 허나 이 일이 알려지면 신료들의 반발이 클 것입니다. 신중히 하소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걱정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았다. 새로운 글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의 균형을 흔들고 양반들의 특권을 위협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짐은 백성이 깨우치면 나라가 강해진다고 믿는다. 그대들도 이 마음을 알지 않느냐? 내 말에 정인지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전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망설임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적어도 한 명의 동지가 생긴 셈이었다. 그날 밤 나는 비밀리에 몇몇 학자들을 다시 불렀다. 정인지와 신숙주 그리고 성산문이었다. 그들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이들이었다. 이 일은 조용히 진행해야 한다.
신하들의 반발을 피하려면 당분간 비밀로 해야 한다. 나는 그들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내가 밤새 고민하며 그린 몇 개의 글자 모양이 적혀 있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한 우리말의 소리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숙주가 종이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전하, 이 모양은 간단하면서도 소리를 잘 담고 있군요. 하지만 아직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우리 함께 이 글자를 완성해 나가자. 며칠이 지났다. 우리는 밤마다 집현전의 작은 방에 모여 글자를 만들었다. 소리를 하나하나 나누고 그에 맞는 모양을 그리며 토론했다. 이 시옷자는 바람소리 같지 않느냐? 내가 묻자 성산문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전하. 이 글자는 마치 우리 백성의 숨소리를 닮은 듯합니다. 그 말에 나도 웃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하나씩으로 태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즐거움도 잠시였다. 어느 날 정인지가 다급한 얼굴로 나를 찾았다. 전하,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만리가 이 일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어젯밤 그와 신하 몇몇이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들킬 줄은 몰랐다. 그가 뭐라 하던가? 정인지가 망설이며 대답했다. 새로운 글자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역모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곧 상소를 올릴지도 모릅니다.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알았다. 당분간 더 조심해야겠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는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길이 험난하리라는 건 처음부터 알았다. 하지만 백성들의 눈빛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다시 힘을 냈다. 며칠 뒤 나는 궁궐을 벗어나 백성들 사이로 나갔다. 변복을 하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 노파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날이 제 아들이 억울하게 잡혀갔는데 그를 몰라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곧 너희가 말하고 싶은 것을 적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녀는 의아한 얼굴로 나를 보았지만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집현전으로 돌아왔다. 손에 든 붓이 무거웠다. 최만리의 반대, 신하들의 의심 그리고 백성들의 간절함. 이 모든 것이 내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백성들의 숨소리였고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었다. 나는 붓을 들고 또 한 글자를 그렸다. 히읗. 하늘을 향한 소리였다. 이 글자가 백성들의 희망이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 희망을 지키기 위해 나는 어떤 시련이라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붓을 내려놓고 문을 바라보았다. 문이 열리며 정인지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전하, 최만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인지의 말에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듯 했다. 최만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내가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전하. 오늘 아침 집현전에서 그를 만났는데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신하 몇몇과 밀담을 나누는 모습도 보였고요. 아무래도 상소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최만리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한학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새로운 글자를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조선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로 볼 터였다. 알았다. 당분간 더 조심해야겠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궁궐의 지붕들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다.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 정인지가 내 옆으로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전하, 저도 뜻을 따르겠습니다. 허나 신하들의 반발이 커지면 전하의 안전마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다. 이 일은 단순히 글자를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 권력의 판을 뒤흔들고 오래된 질서를 깨는 일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정인지, 그대는 백성들의 눈물을 본 적이 있는가? 짐은 보았다. 그들이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보았다. 이 글자가 그들을 구할 수 있다면 짐은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하겠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다. 전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맙다.
그대와 신숙주, 성산문이 있기에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모였다. 지편전의 작은 방은 등불 하나로 밝혀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우리가 만든 글자들이 흩어져 있었다. 나는 종이를 펼치며 말했다. 이제 소리를 하나씩 다듬어야 한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려야 한다. 신숙주가 종이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전하, 이 기억자는 어떠신지요?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를 닮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 모양은 간단하면서도 힘이 있다. 백성들이 쉽게 익힐 수 있겠군. 우리는 밤새 토론했다. 이 미음자는 입술을 다무는 소리니 이렇게 그리면 어떻겠소? 성산문이 제안하자 내가 대답했다. 그렇다. 입 모양을 본뜨니 자연스럽다. 하나씩 글자가 완성될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이 글자들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다. 우리 백성의 숨소리, 그들의 삶이 담긴 것이었다. 정인지가 말했다. 전하, 이 글자들은 참으로 독창적입니다. 천하의 어느 나라에도 이런 글자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다. 이건 우리 조선의 자부심이 될 것이다. 후세에까지 전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다. 다음날 나는 궁궐 밖으로 나가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녔다. 변복을 하고 시장을 걷던 중 한 젊은이가 내게 다가왔다. 날이 글을 아세요? 제 누이가 억울하게 잡혀갔는데 호소할 글을 써줄 수 있겠소? 나는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말했다. 내가 도와주겠다. 따라오라. 우리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앉았다. 나는 종이를 꺼내 내가 만든 글자로 그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다. 여기 이 시옷자는 소리의 시작이다. 내 누이의 이름을 이렇게 쓰면 된다.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날이 이건 한자가 아니군요. 이렇게 쉬운 글자가 있다니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곧 너도 이 글자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지편전으로 돌아와 그 일을 학자들에게 전했다. 백성들이 이 글자를 보면 눈을 뜰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퍼질 것이다. 성산문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 이 글자는 백성의 희망입니다. 우리 민족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신숙주가 뛰어들어왔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최만리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뭐라 적혀 있더냐? 신숙주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었다. 새로운 글자는 영모의 씨앗이라 했습니다. 전하를 폐위해야 한다고까지 방안이 얼어붙었다. 나는 종이를 받아 읽었다. 최만리의 글은 날카로웠다. 한자를 버리고 새로운 글을 만드는 것은 조선의 뿌리를 뽑는 행위입니다. 이는 역심을 품은 자들의 소행입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영모라니, 짐이 백성을 위해 한 일을 영모라 하다니. 정인지가 조심스레 말했다. 전하, 이제 어쩌시겠습니까? 신하들이 들고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백성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젊은이의 간절한 눈빛, 노파에 떨리는 손. 나는 눈을 뜨며 말했다. 짐은 멈추지 않는다. 이 글자를 완성하고 백성들에게 전하겠다. 그날부터 우리는 더 은밀히 움직였다. 밤마다 지편전에서 글자를 다듬고 낮에는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나는 시장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몰래 글자를 가르쳤다. 이건 하다. 입을 벌려 소리 내봐라. 아이들이 어설프게 따라하며 웃었다. 전하, 이게 뭐예요? 한 아이가 물었다. 나는 놀라며 웃었다. 날 어떻게 아느냐? 아이가 대답했다. 아까 시장에서 저희 어머니께 쌀을 주셨잖아요. 전하, 맞죠? 나는 그 순수함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맞다. 이 글자는 너희를 위한 선물이다. 잘 배우거라. 그러나 긴장감은 점점 커졌다. 어느 날 밤 정인지가 다시 나를 찾았다. 전하, 최만리가 신하들을 모아 상소를 올리려 합니다. 이번엔 증거까지 찾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라 우리가 만든 글자를 말하는 것이겠지. 나는 탁자 위에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티읕, 아, 니은, 기역,을, 리을. 한글이라는 이름이 아직 붙지 않은 이 글자들이었다. 이제 시간이 없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 나는 학자들을 모아 말했다. 우리는 이 글자를 완성해야 한다. 백성들에게 전하기 전에 신하들이 막으면 모든 게 끝이다. 그날 밤 우리는 숨가쁘게 작업했다.
소리를 나누고 모양을 다듬었다. 이 의자는 혀를 평평히 놓는 소리다. 내가 말하자 신숙주가 덧붙였다. 그렇습니다, 전하. 이 글자들은 마치 우리말을 춤추게 하는군요.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점점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한 병사가 들어왔다. 전하, 급한 전갈입니다. 최만리가 군사를 모으고 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군사라니 설마 짐을 해치려는 것이냐? 병사가 대답했다.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궁궐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나는 학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도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백성을 위해 이 일을 시작했다. 끝까지 가야 한다. 문 밖에서 소란이 커져갔다. 나는 종이를 손에 쥐었다. 이 글자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터였다. 병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 커졌다. 발소리와 함께 신하들의 웅성거림이 섞여 있었다. 나는 손에 쥔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글자들이 나를 바라보는 듯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나는 침착하려 했었다. 정인지, 신숙주, 성산문. 나는 그들을 하나씩 불렀다. 지금이 고비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이 글자는 영영 빛을 보지 못한다. 정인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하,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군사가 온다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짐이 책임지겠다. 백성들을 위해 시작한 일이다. 끝까지 가야 한다. 그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다. 최만리가 군사 몇 명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전하,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는 탁자 위에 종이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괴상한 글자들은 무엇입니까? 한자를 버리고 이런 것을 만드시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옵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최만리, 그대는 이 글자가 무엇인지 모른다. 이건 백성들의 목소리다. 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삶을 적을 수 있는 도구다. 최만리가 코웃음을 쳤다. 백성이라 하셨습니까? 백성들이 그를 알면 나라가 어지러워질 뿐입니다. 이건 역모입니다, 전하. 그의 말이 끝나자 방안이 얼어붙었다. 신숙주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최만리, 전하의 뜻을 왜곡하지 마시오. 이 글자는 조선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만리는 듣지 않았다. 강하게 한다고요? 한자를 버리면 우리는 천하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전하, 지금이라도 이 일을 멈추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신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최만리, 그대는 백성들을 보았는가? 그들이 그를 몰라 억울함을 삼키는 모습을 보았는가? 짐은 보았다. 이 글자는 그들을 위한 것이다. 그대가 막아도 짐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최만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군사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전하를 호위하라. 더 이상 이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막아라. 군사들이 나를 향해 다가왔다. 정인지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감히 전하께 손을 대려 하느냐. 나는 손을 들어 그를 진정시켰다. 괜찮다. 짐은 이들과 이야기하겠다. 나는 군사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는 누구를 위해 칼을 들었느냐? 짐을 위해서인가, 백성들을 위해서인가?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망설였다. 한 젊은 병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전하, 저희는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하지만 이 명령이 너희 어미와 아비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라. 그 말에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최만리가 소리쳤다. 뭐 하느냐? 전하를 막아라. 하지만 나는 그들을 지나쳐 방을 나갔다. 최만리, 그대가 막아도 이 글자는 백성들에게 갈 것이다. 나는 지편전을 빠져나와 궁궐 밖으로 향했다. 신숙주와 성산문이 나를 따라왔다. 전하, 어디로 가십니까? 신숙주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백성들에게 가야 한다. 그들이 이 글자를 받아들여야 이 싸움이 의미가 있다. 우리는 변복을 하고 시장으로 향했다. 밤이 깊었지만 시장에는 아직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나는 한 노점 앞에 멈춰섰다.
한 노인이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쉬고 있었다. 노인 무슨 고민이 있어? 내가 묻자 그는 놀란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날이 제 아들이 관아에 끌려갔는데 그를 몰라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도와주겠소. 이리 오시오. 우리는 한쪽으로 가서 앉았다. 나는 종이를 꺼내 글을 적기 시작했다. 이건 히읗자요. 하늘을 향한 소리입니다. 당신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노인이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날이 이건 한자가 아니군요. 이렇게 쉬울 수가. 나는 미소 지었다. 곧 당신도 이 글을 배울 수 있을 것이요. 이건 우리 백성 모두를 위한 글자요. 그 순간 뒤에서 소란이 일었다. 채만리의 군사들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종이를 노인에게 쥐어주며 말했다. 이걸 간직하시오. 곧 더 많은 이들이 이 글자를 알게 될 것이오. 나는 신숙주와 성산문을 데리고 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군사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성산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 위험합니다. 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백성들에게 이 글자를 전할 때다. 그들이 깨어나면 채만리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밤새 시장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글자를 가르쳤다. 한 젊은 여인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날이 이 글자로 제 이야기를 적을 수 있나요? 나는 종이를 내밀며 말했다. 해보시오. 이건 시옷자요. 당신의 소리를 담을 수 있소. 그녀는 어설프게 글을 쓰며 웃었다. 정말 신기하군요. 이렇게 쉬운데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나는 대답했다. 이제부터라도 알면 돼요. 이 글자는 당신들의 것이요. 그녀의 눈이 빛났다. 날이 감사합니다. 이걸로 제 억울함을 적겠습니다. 그날 밤 백성들 사이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한글을 배운 이들이 서로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아이들이 아이우를 외우며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게 내가 꿈꾼 세상이었다. 백성들이 스스로 깨어나는 세상.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다. 새벽녘이 되자 군사들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더 많았다. 신숙주가 다급히 말했다. 전하 피하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하지만 이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골목을 빠져나와 궁궐로 돌아왔다. 지편전에 도착했을 때 정인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전하 무사하셨습니까? 채만리가 신하들을 모아 전하를 고발하려 합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알았다. 이제 결판을 내야 할 때다. 나는 탁자 위에 글자들을 내려다보았다. 거의 완성에 가까워진 한글이었다. 정인지 백성들이 이 글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제 신하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짐이 직접 나서겠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그들에게 들려주겠다. 다음 날 나는 조정을 소집했다. 신하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채만리가 앞으로 나섰다. 전하 이 글자는 나라를 망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추십시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채만리 그대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는가? 짐은 들었다. 그들이 이 글자로 억울함을 풀고 스스로 깨어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품에서 종이를 꺼냈다. 거기에는 시장에서 만난 여인이 쓴 글이 적혀 있었다. 이걸 읽어보라. 나는 신하들에게 종이를 내밀었다. 이건 백성의 목소리다. 그대들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채만리가 종이를 받아 읽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건 어떻게 이런 글이 나는 단호히 말했다. 이건 우리 조선의 글이여. 백성들의 글이여. 그대가 막아도 이 글자는 퍼질 것이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신하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한 백성이 문 밖에서 소리쳤다. 전하, 저희가 이 글자를 배웠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시장에서 만난 젊은이가 서 있었다. 그는 종이를 들고 있었다. 거기에는 어설프게 쓰인 글이 있었다. 전하를 지지합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너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신하들이 술렁였다. 채만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채만리 아직 늦지 않았다.
백성들과 함께 이 글자를 지켜라.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전하, 저는 끝까지 반대하겠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다. 하지만 이 글자는 이미 백성들의 손에 있다. 문 밖에서 백성들의 목소리가 커져갔다. 한글은 이제 막 세상으로 나가려 하고 있었다. 백성들의 목소리가 궁궐 밖에서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마치 바람처럼 내 가슴을 흔들었다. 나는 조정에 모인 신하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최만리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이제 보았는가? 이 글자는 더 이상 짐의 손에만 있지 않다. 백성들이 스스로 받아들였다. 그대들이 막으려 해도 이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최만리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전하, 이는 위험한 일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알면 질서가 무너지고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나는 그 뒤에 숨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최만리, 그대는 질서를 말하지만 그 질서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어 고통받는 이 질서를 지키려는 것인가? 짐은 백성들이 깨어나는 세상을 원한다. 그들이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신하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지만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그때 정인지가 앞으로 나섰다. 전하의 뜻이 옳습니다. 이 글자는 백성들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전하를 지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신숙주와 성산문도 고개를 끄덕이며 내 곁에 섰다.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전하. 나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최만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전하, 신하들의 뜻을 무시하시면 이 조정은 분열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글자를 거두십시오. 나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대답했다. 최만리, 짐은 그대의 충심을 안다. 하지만 이 글자는 이미 백성들의 것이다. 짐이 거둔다 해도 그들이 놓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문 밖을 가리켰다. 저 소리를 들어보라. 그들이 이 글자를 원하고 있다. 최만리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나는 조정을 끝내고 밖으로 나갔다. 궁궐 앞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다. 어설프게 쓰인 글자들이지만 그 안에는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한 젊은이가 나를 보며 외쳤다. 전하, 이 글자로 제 어미의 억울함을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종이를 받아보았다. 거기에는 어미를 구하소서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너희가 직접 말할 수 있다. 이 글자는 너희의 것이다. 백성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나는 그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글자가 그들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다시 궁으로 돌아와 학자들을 불렀다. 이제 한글을 완성하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한다. 정인지가 물었다. 전하, 신하들의 반발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그들을 설득하겠다. 설득되지 않는 자는 단호히 다스릴 것이다. 이 글자는 조선의 미래다. 며칠 동안 우리는 한글을 다듬었다. 소리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나누고 모양을 완성했다. 나는 탁자 위에 종이를 펼치며 말했다. 이제 이 글자에 이름을 붙여야 한다. 짐은 한글이라 부르고 싶다. 우리 백성의 큰 글자라는 뜻이다. 신숙주가 감탄하며 말했다. 한글이라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전하. 성산문도 덧붙였다. 이 글자는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 글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만의 것이다. 드디어 한글 반포 날이 다가왔다. 나는 조정을 다시 소집했다. 이번엔 백성 몇 명을 데려왔다. 그들은 한글로 쓴 글을 들고 있었다. 나는 신하들 앞에 서서 말했다. 이제 한글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백성들이 이 글자로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억울함을 풀 것이다. 최만리가 마지막으로 반발했다. 전하, 이는 큰 실수입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최만리, 그대는 끝까지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자는 이미 백성들의 손에 있다.
그대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백성들에게 손짓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 한글로 쓴 글을 읽었다. 저는 억울하게 땅을 잃었습니다. 이 글자로 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신하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또 다른 젊은이가 말했다. 저는 이 글자로 제 꿈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가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말했다. 이제 너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한글은 너희의 목소리다. 그날 한글은 공식적으로 반포되었다. 백성들 사이에서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나는 궁궐 발코니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시장에서 만난 아이들이 한글을 쓰며 웃고 있었다. 노파가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가 꿈꾼 세상이다. 백성들이 스스로 깨어나는 세상.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최만리와 몇몇 신하들은 여전히 반대했다. 나는 그들을 불러 말했다. 그대들은 이 나라의 신하다. 백성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 한글을 막으려 하지 말고 함께 지켜라. 몇몇은 고개를 숙였지만 최만리는 끝까지 버텼다. 저나 저는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다. 하지만 이 글자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떠나도 한글은 남을 것이다. 결국 최만리는 집현전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시간이 흘렀다. 한글은 백성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다. 시장에서 마을에서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며 노래를 불렀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어느 날 나는 집현전에서 한글로 쓰인 백성들의 글을 읽었다. 한 농부가 쓴 글이었다. 전하 덕에 저는 제 이야기를 적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 글을 손에 쥐고 창밖을 보았다. 하늘이 맑았다. 내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눈이 흐려지고 몸이 무거웠다. 하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나는 정인지와 신숙주를 불렀다. 짐이 떠난 뒤에도 한글을 지켜라. 이 글자는 우리 후손에게 빛이 될 것이다. 그들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전하의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들이 있기에 한글은 살아남을 것이다. 어느 밤 나는 침상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방 안을 비췄다. 나는 손을 뻗어 한글로 조선을 썼다. 이 글자가 우리 민족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한글은 이제 그들의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이 글자로 더 큰 꿈을 꾸길 바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숨을 거두었다. 하지만 한글은 살아남았다. 백성들의 손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한글은 영원히 빛났다. 그리고 그 빛은 후세에까지 이어졌다. 내가 꿈꾼 세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